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에서 기재부죠. 국고채 발행 계획과 그다음에 외평채 발행 계획에 대한 문서가 나와가지고 보도 자료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환율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다행히 최근에 정부 개입으로 급하게 좀 떨어진 상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인구 감소에 성장률 감소에 어떤 복지 재원들을 확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채권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쉽게 접하거나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리 방송에서 떠든다고 해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두지는 않죠.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은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결국은 물건 양과 화폐 양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좀 추적을 해야 우리가 단기간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 건지 등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부 예산과 맞물려 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문서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국채시장 정책 방향이죠. 그래서 이게 뭐 이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올해 많이 발행을 했어요. 두 차례 추경을 하면서 226조 원 가까이 발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소화가 잘 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밑에 그래프 두 개인데 그래프를 보실 때 왼쪽 축이 있고 오른쪽 축이 있는데 항상 여기 범례라고 하죠. 요 레전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선이 오른쪽 숫자를 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국고채 발행 잔액을 보시면 요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보면 한 600조가 채 안 됐었는데 지금 8년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도달했습니다. 2배가 넘었죠. 국가의 부채가 2배가 된 겁니다. 8년 동안. 그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만약에 개인의 차원에서 이게 쉬운 일이냐? 뭐 부동산을 산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만 사실 일반 개인 입장에서 저렇게 빚을 늘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우리가 상황이 조심하다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2026년에 어떻게 할 건데 보면 그 숫자 중요한 게 발행 한도는 25년 대비해서 높이진 않는데 순증 금액이 109.4조 원입니다. 결국 누적되는 국채 잔액의 어떤 증가 이 속도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배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빚을 내고 싶다라고 해도 무한대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의 우리의 주어진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요 핵심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WGBI 편입 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수 추종을 하려면은 한국 국채를 어떤 비율에 맞게끔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잘 거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인프라를 깔아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과물이니 지표물이니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경과물이라는 거는 기발행된 국채를 얘기하는 거고 지표물은 최근 발행된 건데 그래서 그 어떤 지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과물들에 대한 매매 수요가 들어올 텐데 우리가 아직 여기에 유동성이 낮다. 그럼 이걸 좀 어떻게 바꿔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WGBI 아까 말씀드린 저기에 편입이 되면 전 세계 연기금, 보험사, 뭐 채권, ETF 자금이 한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는 거고 이 문서의 쭉 뒷부분을 가보면 뭐 개인의 어떤 접근성도 높여준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장기물 뭐 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보험사나 연기금과 같이 길게 돈을 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게 채권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듀레이션, 부채의 듀레이션과 자산의 듀레이션을 일치시켜 주려면 장기물에 대한 공급을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받아줄 이 매수 주체가 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와 연기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고정적인 수요자를 만들어내면 고정적인 부채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서는 뭡니까? 이렇게 외평채 26년도 원화 외평채 보셔야 돼요. 원화입니다. 원화.
25년 발행한다와 동일하고 25년에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쓰겠다는 건데, 이 채권은 이제 달러를 빌리는 채권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원화를 흡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이 불안할 때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환율을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지 않고 원화 유동성을 조절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달러의 유통량과 그 원화의 유통량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겠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가지 문서를 이제 같이 놓고 이제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국고채나 WGBI 자금을 가지고 중장기 재정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보험사라는 장기적 수요 주체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원화 외평채, 그다음 재정증권, 통환증권 등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원화 유동성 조절을 해보겠다. 이게 이제 금리는 쉽게 못 올리고 재정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나온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WGBI에 편입이 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건 나쁘지 않은 거고. 근데 이제 재정을 이제 보험사나 연기금에 의존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지죠.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 그런 취약성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국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관리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달러 조달 비용이 급등하거나 외국인 채권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그리고 우리가 수출이 잘 안 돼서 외환 보유의 감소 속도가 가속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부에서 이제 달러를 환율을 누르기 위한 직접 개입에 들어가야 될 텐데,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어찌됐건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많이 쓰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지금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 채권 지수에 편입이 된다는 거는 채권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손질을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의 어떤 안정성,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사실 일정 부분 우리 정부의 금융 자유도는 조금 양보를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단기간 우리가 좀 고비를 넘어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체질 개편을 하는 거죠. 시간을 벌고 나서. 자,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잘 벌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 수출 기업들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 수단으로 뭐 삼을 게 아니라, 대기업은 나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과거처럼 달러 보러 오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뭐 컨텐츠를 만들던 뭘 많이 하셔가지고 달러를 많이 벌어 오시면 안전하게 버틸 수 있다. 현물금은 없지만 우리가 자원이 하나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달러마저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쌓아왔으니까 여력이 될 때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거니까 우리 정부가 나름 부처 간에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라 기재부, 그다음 또 어디죠? 복지부, 한국은행, 이런 기관들이 공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이번에 환율 급등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1,500원 돌파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 정부가 그냥 그러면 놀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자료 하나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머리를 많이 굴렸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럼 저런 문서가 나오기까지 실무 담당자들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책 공조를 해야 하는 입장들에서는. 그렇게 되니 우리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작용 반작용, 어떤 현상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를 항상 잡는데, 뭔가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누군가가 달러 수요를 자극을 하게 돼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반대로 이거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작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26년 나름 이게 1년 플랜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재정 집행 시기가 내년 상반기 때 세출 예산의 75%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니, 전체 예산에서 저만큼이 상반기에 집행되면 상반기 때는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국가 전체에. 그렇게 되면 증시든 부동산이든 상반기 때는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상반기 때 하시는 거죠.
하반기 때는 어떻게 돼요? 상반기 때 열심히 수익이 나면 잘 즐겼다가 네, 하반기 때는 잠시 쉬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을 잡자는 거죠. 돈이 풀리는데 자산 가격이 가만히 있는다 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채권 발행 계획은 여기서 정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